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암면외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의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좀 감기에도 걸리고 지금도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는데 하다가 기침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기도 걸리고 좀 여러 좀 어려운 좀 플래닝이 어려운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한 2주 이상 영상을 2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꼬박꼬박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부 증강 턱끝 전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무턱 턱이 작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서양에 비해서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주걱턱이 많다고도 하지만 턱이 작아서 이렇게 돌출입도 아닌데 돌출입처럼 보이거나 목과 입 아랫입술 사이에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턱이 작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턱이 작은 경우에 교합이 만약에 그거를 과계교합이라고 하죠. 윗니보다 아랫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악교정 수술, 그러니까 양악 수술을 통해서 턱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진을 해 줘야지 뒤에 기도도 넓어지고 수면 무호흡증도 개선이 되고 그런데 교합은 정상적인데 턱이 작다. 그러면은 양악 수술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턱끝 전진 또는 턱끝에 보형물을 넣어서 이 무턱을 개선을 하는데요. 과연 이부 전진술 그러니까 오시우스 제뉴플라스티 이부 전진술을 할 것이냐 턱 보형물을 할 것이냐는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각각의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술식인데 그래서 과연 논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 논문으로 이게 2023 년도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오랄 앤 맥시로페셜 서저리라고 꽤 유명한 저희 영역에서 꽤 유명한 논 저널이 있는데요. 그 저널에서 출판된 Osseous Genioplasty vs. Chin Implant Early Complications and Patient Satisfaction 그러니까 이부 전진술이랑 친턱 보형물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비교를 하였냐면은 Early Complication 그러니까 부작용이랑 환자 만족도 면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한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서 나온 환자 케이스를 보면은 이 환자는 이렇게 턱끝 전진술이 뭐냐면은 뼈에다가 이렇게 그 골절단을 하고 턱을 앞으로 전진하고 고정하는 그런 턱끝 전진술을 한 환자고요.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어 코도 같이 했죠. 코도 같이 하고 턱끝 전진술을 했고 이 환자분은 턱끝 보형물을 넣은 환자분입니다. 턱 보형물을 넣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부작용을 두 가지 술식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턱끝 전진술을 한 사람이 38명 보형물을 한 사람이 42 명이었는데 예를 들어 디하이선스가 뭐냐면은 그 상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23.8% 에서 그 벌어짐이 발생을 했고 인펙션 그러니까 감염, 염증이 훨씬 더 많이 생겼죠, 보형물에서. 그리고 리오퍼레이션 재수술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니오플라스티에서는 2.6%, 그 친 임플란트에서는 19%, 그리고 뉴로센서리 디스터번스가 뭐냐면은 그 신경 손상인데요. 신경 손상은 지니오플라스티에서 높긴 했는데 이거를 또 통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satisfaction 그러니까 그 바스가 뭐냐면은 환자분한테 진짜 너무 만족한다가 10이고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다가 0이면은 고 사이에 고르라고 했을 때 음 지니오플라스티인 경우에는 7.8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고 친 임플란트면 6.69 낮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0.05 보다 더 작아지면은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통계학적 그런 분석법인데 두 개 사이에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이거를 딱 두 줄 요약을 하면은 "턱끝 전진술을 받은 환자가 보형물을 넣은 환자보다 확실히 더 만족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턱끝 전진술을 받은 환자에서 부작용이 더 적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물론 이건 한 의사의 논문일 뿐입니다. 38명 42명 그러니까 토탈 80 명의 환자를 한 40-40명 이렇게 비교를 한 논문이라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턱끝 전진술이 더 우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학 쪽의 논문들은 한 사람 논문도 받아주거든요. 그 케이스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은 한 사람 논문도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사람한테 한 수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80명 가지고 하면은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적은 수는 아닌데 그 두 개를 비교했더니 턱근전진술이 좀 만족도 면이나 부작용 면에서 좀 우수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물론 이걸로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훨씬 더 턱끝 전진술을 해야지 근육을 같이 끌고 나오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그런 얼굴 모양이 가능하고 그런 외부 물질을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면에서도 턱끝 전진술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턱끝 전진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이 턱끝이 지금 앞으로 나온 건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체부의 볼륨을 끌 가지고 이걸 희생하고 앞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어디가 나오면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부피는 일정하니까. 턱끝 전진술을 물론 한 3 밀리 정도 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밀리 정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적어도 한 5 밀리, 6 밀리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 체부가 분명히 모자라게 됩니다. 아래서 봐도 그렇고 위에서 봐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렇게 패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메가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이 오메가 현상 저 이번에 듄2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티모시 살라메를 보면은 계속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던 게 '아 왜 저렇게 페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멋있냐. 잘생겼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페임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건 티모시 살라메이기 때문에 이런 턱도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턱 끝 수술 후에 이렇게 페임 현상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고 그거를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많이 오고 그러는 현상을 바라볼 때 턱끝을 전진을 할 때 이 체부를 이렇게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전진술이 있으면은 '가장 그게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형물을 하게 되면은 이 체부가 패이지 않게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2부 전진술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분명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음 이 환자 그러니까 25세 남자 환자고요. "턱이 작아요."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여기 보면은 하악은 발치를 하지 않고 상악을 발치를 하였는데 아직 공간이 좀 남아 있고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돌출감도 이렇게 호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치아를 다 끌어당기는 그런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이었는데 음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턱을 약 한 6-7 밀리 정도 한 6 에서 7 밀리 정도 전진을 했고 그 전진하고서 페이는 그 체부 부분을 이렇게 티타늄 메쉬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충을 하는 체부를 증강해 주는 턱끝 전진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중첩을 해 보면 수술 전과 후를 중첩을 해 보면은 음 제일 이 패임을 보일 수 있는 게 이 위에서 보이는 각도로 볼 수 있는데 보면은 턱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이 체부는 전혀 패이지 않았음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이 45 도로 봤을 때 턱이 작았는데 전진을 하면서 턱은 나오면서도 이 체부의 볼륨은 오히려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커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옆모습을 보면은 턱이 충분히 전진을 했고 여기 목선에서 이 거리가 확실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옆부분 체부의 볼륨도 같이 증강을 해서 패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모습도 보면은 원래 수술 전에도 약간 패여 있었는데 턱이 전체적으로 부피가 증가를 했고 이 부분의 체부도 부피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분명히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턱이 작은 경우에 이부 전지술만 하면은 체부의 볼륨이 분명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충을 하기 위해서 보형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수술은 수술 후에 환자분이 한 6 개월 정도 후에는 전혀 자기가 수술한 거를 깨닫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기 뼈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 전진을 하면서 그 옆쪽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뼈를 사용을 하였는데 골반뼈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메쉬를 사용을 해서 이부 전진술을 하고 체부를 증강을 해 줌으로써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 그런 그 체부 증강의 효과를 제가 이 환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꼭 체부 증강을 위해서 보형물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오늘 발표의 이렇게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